차창 밖으로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 명절에는 제가 인천으로 가고 그이 기일 때는 아들 내외가 목포로 내려오기로 그렇게 정해졌지요. 며칠 전부터 재래시장을 다니며 조금씩 준비했던 제사 음식들. 보자기 하나와 캐리어 하나에 정성스럽게 싼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떡, 과일, 갈비찜. 인천 아들 집에 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7년 평생 설날이 이렇게 기다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제사상을 목포에서 인천까지 들고 오라 하니 툴툴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만큼 제 손맛이 그리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캐리어에 담긴 제사 음식 하나하나에 제 인생이, 제 사랑이 담겨 있는데 누가 뭐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곧 아들, 며느리, 우리 귀한 손주를 만날 생각에 이 차가운 기찻길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파트 단지에 끙끙대며 캐리어를 끌고 들어섰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반복되는 초인종 소리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엄마 집 앞에 도착했는데 어디니? 문이 잠겨 있구나. 엄마, 저희 지금 서울에 있어요. 급하게 일이 좀 생겨서요. 서울, 무슨 일이길래 제사상은 어쩌고. 죄송해요. 엄마, 올해 제사는 그냥 건너뛰기로 했어요. 요즘 시대에 굳이.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래서야 내가 왜 이 눈보라 속에 서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때 현관문이 살짝 열리고 손주 민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이미 서울 가셨어요. 저도 가야 해서 죄송해요. 민서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 음식이 가득 든 캐리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텅 빈 아파트. 저는 멍하니 현관에 주저앉아 있다가 천천히 캐리어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떡이며 과일이며 갈비찜이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제사 음식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이 음식들이 마치 엄마의 마음이라도 되는 양 자꾸만 제 눈에 밟혔습니다. 이대로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눈보라를 뚫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 상을 차리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상을 펴고 그 위에 정갈하게 음식을 올렸습니다. 과일과 떡을 순서대로 놓는 제 손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심하게 툭툭 올려놓는 모습에는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바닥에 제 마음을 팽개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조상님. 올해는 며느리도 아들도 손주도 아무도 오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저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저의 흐느낌이 메아리 쳤습니다. 차려진 상을 뒤로 하고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깜깜해진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저는 창가에 기대어 앉아 제 초췌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덜덜 떨리는 무릎을 감싸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들고
온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밥 한술 뜨고 목포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그저 나약하고 쓸쓸한 늙은이였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던 제 인생이 결국 이 쓸쓸한 밤길에 홀로 남겨진 모습이라니. 순간 제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한 보온병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이내 눈물을 훔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순 없지. 제가 67년을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번 추석엔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모두가 웃고 모두가 놀라는 날을 만들어 줄 겁니다. 내 아들 내외 그리고 이 할미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줄 겁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기와 결심 그리고 통쾌한 복수를 위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통쾌함과 웃음으로 되갚아줄 거대한 명절파토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 꾹 누르는 것 잊지 않으셨죠? 자, 출발합니다. 추운 겨울 지나고 마침내 봄, 이른 아침부터 텃밭에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지만 흙을 만지는 제 손길은 분주했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다시 일구고 새로운 결심을 심는 것처럼 텃밭을 가꾸면서 제 인생을 배웠습니다. 정성을 쏟은 만큼 돌아온다는 것. 그런데 자식 농사는 달랐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봐야겠습니다. 이순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닙니다. 그때 동네 친구 옥자와 영숙이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순분아. 너 얼굴이 반쪽이 됐다. 설날에 그 난리를 겪고 왔으면 집에서 쉬어야지. 쉬긴 뭘 쉽니까? 이렇게 멍하니 있다간 화병나 죽을지도 몰라. 그나저나 너희 내 추석 계획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추석 계획? 그래, 당연히 도와야지. 복수라도 할 참이야? 복수라니 거창합니다. 그냥 제 아들 내외에게 효도가 뭔지 그리고 진짜 명절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명절파토 작전이라고 이름 붙였지요. 영숙과 옥자는 제 비장한 표정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진지하게 작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텃밭 한쪽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마치 군사 작전을 짜듯 머리를 맞댔습니다. 친구들과 며칠에 걸쳐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빈 종이에는 1단계 소문 심리전, 2단계 영명절, 3단계 깜짝 이벤트 같은 글씨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일단 소문을 흘려야 해. 영혼의 친구 엄마한테 순분이가 추석에 뭔가 큰일을 저지른다더라고 말이야. 소문만 내면 안 되지. 그게 뭔지 궁금하게 만들어야지. 이번엔 제사 대신 할머니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슬쩍 흘리는 거야. 하하하. 아니, 저는 부산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설날에 그 애들이 서울로 놀러 갔듯 저는 추석에 여행을 가는 거지요. 그리고 손주한테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할미는 여기서 바다 보며 놀고 있다라고.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단순히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내외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역발상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제 작전의 핵심은 통쾌함입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대신 제가 먼저 웃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자식들이 가장 당황할 일일 겁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당당하게 행복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진짜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는 복수라고나 할까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설날의 상처가 아물고 그 자리에는 유쾌한 반란의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명절파 토작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동갑나기 아들 며느리 부부는 이름이 박영호와 김혜진입니다. 두 부부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호의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야, 영호야. 너희 엄마 추석 때 뭐 하신대? 지난번 설날에 그렇게 마음고생 시키더니 이번엔 큰일 저지른다는 소문이 돈다. 궁금해서 미치겠다. 영호와 혜진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무슨 일을 저지른다는 거지?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요즘 통화도 잘못했고. 부부는 괜히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영호는 괜히 저에게 전화해 엄마. 추석 때 뭐 하세요? 저는 태연하게 그냥 뭐 바쁘지 라고만 대답하며 궁금증을 키웠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손주 민서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추석 때 저희 집에 안 오신다고요? 진짜예요? 허허, 우리 똑똑한 민서는 할미 마음을 잘 아는구나. 할미는 이번에 다른 곳에 갈 거다. 비밀이다. 너도 보면 깜짝 놀랄걸.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을 민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에 민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작전 성공이네요. 아니지, 아직 성공은 멀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너도 할미를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민서에게 은밀하게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침부터 초조해진 영호와 혜진 부부. 소문도 신경 쓰이고 부산 여행을 가셨다는 제 생각에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때 민서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어제 부산에서 돌아오셨대요. 그런데 또 어디 가셨는지? 말을 안 해주시네. 혹시 우리 집에 깜짝 방문하시는 거 아니야? 민서의 말에 혜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초인종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여보, 어떡해? 어머니가 혹시 화나셔서 오시는 거면? 지난번 설날처럼 막 화를 내시면 아니야. 그럴 리가. 부산까지 다녀오셨는데. 설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영호와 혜진이 초조하게 집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캐리어에는 제사 음식이 아닌 부산에서 사온 어묵이며 지역 특산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이 애미의 속마음도 모르고 설날에 내게 문을 닫았으니 이번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은 줄 알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통쾌함을 선물할 것이다. 웃음과 놀람, 그리고 반성을 동시에 안겨줄 아주 특별한 추석 선물을.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가볍고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영호와 혜진은 동시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누구도 먼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열어봐. 혹시 어머니가 화가 나셨으면 어떡해? 아니, 당신이 열어봐. 난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빴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부부가 놀라 쳐다보니 민서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고 저는 캐리어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영호와 혜진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부산에 계신다더니. 하하, 놀랐니? 부산에서 방금 막 도착했다. 설날에 너희가 서울 놀러 갔듯 나도 추석에 여행 한번 갔다 왔다. 아주 좋더구나. 제 캐리어에서 나온 것은 제사 음식 대신 부산의 명물 어묵과 단팥빵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영호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거 먹어봐. 너희가 설날에 제사를 파토냈으니 이번 추석엔 할미가 제사 음식을 파토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하하하. 저의 통쾌한 한마디에 영호와 혜진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호와 혜진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설날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 나는 너희에게 화내려고 온 게 아니야. 그리고 명절 파토 작전의 진짜 목적은 화풀이가 아니란다. 저는 손녀 민서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캐리어에서 나온 부산 특산품과 함께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꺼내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라면 제사 음식으로 가득 찼을 식탁에 어묵탕, 단팥빵,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명절은 이렇게 소박하게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얼굴 보며 밥 한 끼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란다. 제사도 음식도 다 그 다음 일이고 제 말에 영호와 혜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서는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혜진은 제 텃밭 작물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고 영호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부산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식에게 큰 소리치지 않고 그저 저 자신을 위해 행동했을 뿐인데 이렇게 모두가 웃고 배우고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제 명절 파토 작전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손주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에 살던 아들 부부와 손주가 미리 목포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제 제 텃밭에서 직접 고추와 깨잎을 땄습니다. 영호는 제 옆에서 서툴게 제사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렇게 썰면 되는 건가요? 아이고, 됐다. 놔둬라. 그냥 옆에서 구경이나 해라. 어머니, 제가 도와드린다고요. 이제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허허, 알았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저는 두 사람의 서툰 모습에도 짜증내는 대신 그저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처럼 가족의 온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 모두가 함께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작년에 저 혼자 쓸쓸하게 차렸던 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따뜻한 기운이 넘쳤습니다. 영호는 조상님께 절을 올리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고, 혜진도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거창한 제사상도 값비싼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그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작년 설날의 그 모진 바람과 차가운 눈보라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소중한 순간의 의미를 영영 몰랐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제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혜진은 어머니, 다음 명절엔 저희가 먼저 내려와서 음식 준비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엄마, 혹시 여행 가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이번엔 저희가 같이 가요. 라며 저를 챙겼습니다. 됐다.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앉아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손주 민서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작년의 명절 파토 작전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진 것 같아요. 정말 최고예요. 저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그 빛을 받으며 웃고 있는 저희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67년 인생, 저는 가끔 울고 가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삶은 비로소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진정한 효도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누는 것. 명절의 의미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웃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가오는 추석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시길 소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